우리가 기업가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요? 전 세계를 다 같이 잘 살게 하는 때문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존재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보면은 전 세계를 다 같이 잘 살게 하는, 전 세계를 다 같이 잘 살게 하는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존재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세상을 바라봅시다. 자, 전 세계는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일단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선진국이고 아까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러지 말고 개발도상국 신흥공업국이라고 합시다. 크게 후진국은 놔두고 신흥공업국이라고 그러고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선진국은 주로 뭘 하냐면은 뉴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혁신이라고 그러죠. 혁신, 이노베이션. 그리고 후진국은 뭐냐면 혁신한 제품이 어느 정도 기술이 이제 알려지면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혁신해. 그 기술을 혁신하는 거, 새로 만드는 것을 배워. 그럼 모방이죠, 모방. 모방하는 거죠. 이미테이션.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혁신하고 모방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모방은 혁신일까요, 아닐까요? 혁신이요. 왜? 모방은 있는 것을 모방하기 때문에 혁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있는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혁신이 아니죠. 그렇지만 신흥공업국만 보면 신흥공업국에는 이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새로 가져왔으니까 신흥공업국 내에서만 보면 혁신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방의 개념을 모방도 일종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혁신이 아니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신흥공업국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없었던 것, 여기서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으니까 혁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경제 부문을 이렇게 나눠요. 제일 처음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산 요소라는데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결국에 제일 중요해요.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술. 생산 요소. 생산 요소는 노동하고 자본이 있죠. 궁극적으로는 자본도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노동을 위해서. 그래서 노동이 가장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제일 부분이 있고, 노동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재라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요. 자동차가 대표적인 혁신과 모방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의 꽃이라고 하면 자동차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봐야죠. 생산가 아니라 자기가 생산한 자동차를 세계 시장에 팔고 있는 나라는 거의 선진국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동차는 이것을 최종재라고 그래요, 최종재. 자동차는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는 거죠. 자동차가 수많은 부품으로 되어 있죠. 그걸 중간재라고 해요. 중간재. 그래갖고 노동, 중간재, 최종재. 이건 자동차예요. 자동차고 자동차 부품이고 또는 원자재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건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고. 이렇게 해서 노동, 중간재, 최종재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선진국도 이렇게 돼 있고 후진국에서도 개발 신흥공업국에서도 노동이 있고 중간재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재가 있어. 최종재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노동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이 선진국의 중간재는 뭐냐면은 선진국에서는 중간재는 그 다음에 여기에 최종재가 있고 여기가 그 다음에 기술 혁신 부분이 있어요. 기술 혁신 부분. 기술 혁신 부분이 있어. 부분이 있어. 기술 혁신 부분. 기술 혁신 부분은 여기서는 주로 뭘 하냐면은 이 기술 혁신 부분에서는 선진국은 뭘 하냐면은 혁신을 하고 후진국은 뭐예요? 모방을 하는 거죠. 모방을 하는 거. 모방을 하는 거. 오케이? 혹시 다품종 소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날 경제학은 생산을 어떻게 하면은 이 다품종 생산을 기존 제품의 생산을 최적화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경제 문제였어요. 이미 뉴 프로덕트가 없으니까 기존 제품을 어떻게 아니면 쌀을 어떻게 최적 생산할 것이냐, 쌀이 필요한 사람한테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할 것이냐, 사이즈적으로 바람직하게. 오케이? 근데 그런 건 문제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이제 A, B, C, D가 생겨나는 거예요. C, D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품종이 되는 거예요. 다품종이 되는 거예요. 네? 다품종이 되는 거. 새로운 생겨나니까 자원은 고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생겨날수록 고정된 노동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생산하고 저것도 생산하고 이것도 이렇게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기존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중요했죠. 이미 제품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품종이 여러 개 되니까 소량 생산이 되는 거예요. 소량 생산이. 그러니까 뉴 프로덕트가 계속 생성되는 사회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이루어진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 최종재를 생산한다. 중간재는 다 어디에 돼요? 기술혁신 부분에서 다 혁신으로 생산한 거예요. 새로 개발한 거예요. 개발했는데 이 개발한 제품을 중간재로 쓰는 거예요. 순간을 썼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기술이 알려져 버려요. 알려지면은 이 후진국에서 모방을 해가지고 여기서 생산해 버리겠죠. 그렇죠? 여기서 생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생산해가지고 이쪽으로 수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오는 거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세계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규모 경제라는 게 있어요. 규모 경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 규모 경제하고 수학 체감 법칙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수학 체감 법칙. 규모 경제. 규모 경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많이 생산할수록 싸진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이 효율적이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 제품인 경우에는 대량 생산할수록 효율적이에요. 규모 경제. 규모라는 것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경제라면 효율적이단 말이에요. 많이 생산할수록 효율적이다 규모 경제. 근데 소량 다품종으로 가게 되면은 좋긴 좋은데 소량 생산하게 되니까 규모 경제 점점 적게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 경제가 있어요, 없어져요? 규모 경제가 없어지죠? 오케이? 네. 규모 경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는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서 더 많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선진국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하고 있어. 근데 선진국의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선진국에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 품종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계속 늘어나겠죠. 한 개가 두 개, 세 개 되겠죠. 네 개 되겠죠. 근데 자원은 고정되어 있는데 품종이 계속 늘어나니까 무슨 생산이 돼요? 소량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소량 생산이 되면 대량 생산이 효율적인데
소량 생산이니까 비효율적이 되죠. 네. 비효율적이 된다. 비효율적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비효율적인 것만큼 정체가 된다는 말이야. 세계가. 오케이? 네. 그런데 후진국에서 뭘 해줘요? 뭘 해줘? 모방을 해준다. 모방을 해줘. 그 기술, 그래 모방을 해주면 이놈 여기서 기술 혁신하면은 이놈을 모방을 해갖고 선진국, 후진국 가져와 버려. 이미 후진국에서 모방이 되면 선진국에서 만들어놓은 것은 선진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모방을 해왔어요. 그러면 후진국에서 모방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선진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저놈들이 알아버렸네. 기분 나쁘죠? 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계속 여기서 만들기만 하면은 더 소량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더 소량 생산을 하니까 비효율적이 되는데 이놈 계속 생산할수록 이놈을 다 새로운 기술 개발할수록 모방을 해버리니까 소량 생산이 뭘로 되는 거예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죠. 이쪽에서. 그러니까 더 효율적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후진국이 모방하는 것은 선진국에도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혁신을 통해서 세계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고 후진국은 모방을 해줌으로써 혁신을 통해서 소량 생산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이놈을 계속 가져가 버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돼서 여기가 효율성이 계속 달성되고 후진국에서는 더 싼 가격을 가지고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죠. 더 싼 가격을 가지고 여기도 공급하고 여기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더 효율적이 된다. 그러니까 선진국 사람들은 여기 체령대도 구매하고 여기 체령대도 무역을 통해서 서로 구매하는 거죠. 그리고 제품들은 계속하고 여기서 이제 중간재가 발생하는 거고 자원은 노동으로 제약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다품종 새로운 제품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세계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는 세계다 그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선진국이 후진국이 모방을 안 해주면 선진국의 너무 다품종이 많아져 버려서 계속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소량 생산밖에 안 되어 버렸기 때문에 선진국이 다품종에 의한 기술 개발보다 소량 생산에 의한 그 비효율성이 커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후진국이 모방을 해줌으로써 선진국의 다품종 소량 생산을 저지한다고 말이에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누구한테 기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기술 개발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오케이? 네. 선진국의 기술 개발에도 기여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경제를 다 잘 살게 하는 기여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선진국 지금으로 말하면 그 경제 성장의 가장 어떤 다이나믹한 경제 성장 모델이에요.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구성돼. 오케이? 네. 이런 때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 선진국이요, 지금 후진국이었어. 신흥개혁이었죠. 지금은 이제 많이 거의 선진국 같이 돼버렸죠. 여기였잖아요. 우리는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했죠. 네. 모방한 것이 선진국 입장에서 보면은 모방을 당한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해를 끼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무엇에 기여를 했다? 선진국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속적으로. 오케이? 네. 선진국에 지속적으로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 모방을 통해서 선진국에 생산한 것보다 더 싼 가격으로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했다. 그래가지고 어디다 공급하는 거예요? 선진국에도 공급하고 후진국에도 공급했다. 중간재를. 오케이? 네.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한 거예요? 기여하지 않은 거예요? 기여한 거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기술 혁신은 세계 발전에 기여한 거예요? 기여하지 않은 거예요? 기여한 거죠. 후진국의 모방은 세계 발전에 기여한 거예요? 기여하지 않은 거예요? 기여했어요. 둘이 다 기여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새로운 경제 성장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예요? 혁신과 모방이다. 오케이? 네. 혁신은 전 세계
모방도 여기서 이제 모방도 선진국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후진국 신흥공화국의 모방은 너희들은 모방만 하고 있냐 그러지만 후진국 입장에서는 혁신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후진국이 없었던 게 새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모방이라는 것이 세계 경제에 기여를 했냐? 기여하죠. 선진국의 어떻게 이 모방은 선진국의 혁신을 자극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놔도 모방을 안 해두면은 혁신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 혁신이 정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을 해주기 때문에 혁신이 더 자극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방은 혁신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모방을 통해서 더 싼 가격의 제품을 기존 제품, 그러니까 여기서는 혁신은 뉴 프로덕트가 되는 거고, 뉴 프로덕트가 모방은 올드 프로덕트가 되는 거죠. 올드 프로덕트가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전점으로 전 세계를 다 잘 살게 하는데 기여한 것은 뭐예요? 선진국의 혁신가죠. 그렇죠? 네. 전 세계 선진국의 혁신가가 전 세계를 다 같이 잘 살게 하는데 가장 어떻게 선두주자고 마차다 그 말이에요. 끌고 가는 마차다 그 말이에요. 앞서서 끌고 가는 마차다. 그렇죠? 그 마차에 못지않게 또 그만큼 그것에는 좀 못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후진국의 모방이다 그 말이죠. 오케이? 네. 후진국의 모방이고 후진국의 모방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모방일지 모르지만 후진국 입장에서는 혁신이다 말이에요. 그 혁신이다 말이에요. 이것은 전 세계에 또한 이 모방은 혁신을 자극한다 말이죠. 혁신만 계속 일어나게 되면 다품종 소량에서 소량 생산에 의해서 규모 경제가 비효율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그것을 계속 빼주니까 이게 전 세계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 알겠어요? 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그 혁신하고 관련돼서 기술 혁신, 새로운 것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이론이에요. 이런 이론을 뭐라 하냐면은 요새 이런 것을 성장 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결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장 이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장 이론, 어떻게 하면 과거보다 더 잘 살게 할 것인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전 인류를 옛날에 살았던 것보다 더 잘 살게 하고 싶다. 그게 성장 이론. 오케이? 네. 근데 성장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장을 일으키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자, 인구 증가하는 것도 성장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인구가 그렇지만 인구가 딱 증가하면 생산이 늘어나지만 먹여야 되는 입이 더 커지죠. 네. 그러니까 1인당은 오히려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고 계속 인구만 자 성장 이론을 우리는 성장 이론 성장 이게 보통 경제 성장이라고 하죠. 경제 성장은 과거보다 더 잘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전 인류로 과거보다 더 잘 살게 하겠다. 꿈이 그죠? 네. 성장 이론인데 첫 번째는 인구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성장이에요. 1번. 인구 늘리면은 많은 사람에게 생산이 늘어나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인구가 늘어나면서 먹어야 되는 그거 나눠야지 1인당으로 나눠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늘어나면은 한 사람의 인구가 늘어나면은 생산은 늘어나는데 나누는 숫자도 늘어나잖아요. 입도 늘어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생산은 늘어나면 복지에는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수학체감 법칙이 작용하면은 인구 하나가 계속 늘어나면서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은 점점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은 인구가 늘어날수록 점점 늘어나면서 생산성은 점점 줄어들어. 추가적인 생산물은 줄어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평균 생산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못 사게 되는 거죠. 그게 멜더스의 인구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관적이지. 수학체감 법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본이 축적되는 거예요. 인구는 가만히 놔두고 자본이 계속 축적되면 1인당 자본이 기계가 많아지죠. 그러면은 기계가 많아질수록 1인당 생산하는 양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것도 무슨 자본에 대한 수학체감 법칙이 작용하면 이것도 이윤율이 저하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이것도 정체된다. 다 비극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장은 뭐냐면 기술이다. 기술. 이것은 기술은 어떻게 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요. 1차 사람, 2차 사람, 3차 사람, 4차 사람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수학 체감 법칙이 작용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수학 체증의 법칙이 작용해요.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지금은 성장 이론을 설명할 때 너도 인구로 설명하는 거다 자본으로 설명하다가 지금은 4차 산업의 이 기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은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고 해요. 내생적 성장. 근데 이 기술이라는 것이 가만히 놔두면 기술이 발달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요. 기술을 하려면은 개발 비용이 들죠. 네. 개발 비용을 해소를 못하게 되면 계속 기술이 정체되어 버리죠. 개발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독점을 허용한 것이 뭐예요? 제도적으로 독점을 원래 안 좋다 그랬잖아요. 네. 독점을 허용한 것이 뭐예요? 개발 비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독점을 허용해 준 것은 뭐라 그러죠? 투자로? 아주 중요해요. 너희들만 이거 물건 팔 수 있어. 다른 사람 못 팔아. 못 만들어. 너희들만. 그렇지, 특허죠. 특허가 없으면 개발 비용을 해소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허는 영원히 특허를 가는 게 일정 기간 동안 가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가는 목적은 뭐예요? 뭘 하라고? 개발 비용을 해소해서 계속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혁신은 비용이 든다, 비용이 안 든다? 비용이 들죠. 네. 수익도 수익도 생기고 비용이 드는데 어디까지 하냐면은 비용과 수익이 일치하도록 혁신이 이루어지고 비용과 수익이 일치하도록 모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건 혁신과 모방도 MB하고 MC가 일치하도록 혁신과 모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고 해요. 가장 최근의 성장 이론은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고. 그러니까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전 세계가 모두 잘 살 수 있는 길은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자원 축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술 개발이다. 오케이? 이 기술 개발은 뭐예요? 기술 개발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MB는 MC가 이루어진 데서 혁신과 모방이 이루어져야 된다. 오케이? 네. 그렇게 할 때 전 세계가 잘 사는. 그래서 이것을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고 그러고 지금까지 가장 인류가 지금 개발한 이론들 중에서 전 세계를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잘 살게 하면 선진국 후진국으로 다 같이 잘 살게 같이 다 잘 살게 다 똑같이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n분의 1로 전부 다 나눠버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옛날의 사람보다 더 잘 살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지금 가장 강력한 이론이 내생적 성장입니다. 알겠어요? 네. 여기서 이제 내생적 성장의 이론에 의해서 기업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업가는 뭐예요? 선진국에서는 혁신가죠. 후진국에서는 모방하는 사람. 오케이? 네. 후진국의 모방은 선진국의 혁신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도움이 되죠. 혁신과 모방은 MB는 MC 코스트로 하죠. 그렇죠? 그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특허도 허용하죠. 어느 정도 독점도 허용하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전 세계를 다 잘 살게 하는 길이 어떻게 보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전 세계를 다 같이 잘 살게, 전 세계를 과거보다 더 잘 살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든 사람이 다 과거보다는 더 나아. 물론 사람들 간에 비교하면 이 사람은 더 잘 살고 이 사람은 더 잘 살고 그럴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다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가장 기여를 하는 사람이 누구다? 기업. 선진국의 혁신가, 후진국의 모방. 둘 다 합치면 다 혁신가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잘 살게 하는 것은 정부 관리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고 오케이? 네. 노동자도 아니고 자본가도 아니고 누구다? 혁신가다. 혁신가가 어떻게 보면은 성장의 엔진이다. 기업으로 자동차로 하면 엔진이라고 말해요.
엔진이 끌고 가잖아요. 네. 오케이? 네. 이해가 됐어요? 네. 의미가 있었어요? 의미가 없었어요? 의미가 있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